예, 코스피는 2,541포인트 상승입니다. 1포인트 내외의 상승 하락을 오가면서 시장 지수로만 보면 상당히 잠잠한 것 같고 조정인 것 같지만 내부적인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님과 나누어 볼 주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성비 AI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냐가 주제이군요. 먼저 매크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 시장은 상당히 적응을 해가는 중인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1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관련된 흐름, 또 금리의 영향, 시장 영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CPI는 사실 이제 큰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관세를 피한 섹터들, 그러니까 뭐 조선이나 방산, 엔터,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도 관세를 붙이겠지만 사실 그것에 관세를 붙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올 수 있는 실익이 적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 또 관세에서는 크게 관세적인 어떤 관세에서 오는 어떤 악재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자체 내부적인 어떤 그 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CPI는 아까 이제 표를 보여주셨나요? 대체로 최근에 어쨌든 물가가 조금 오름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신 이사님은 그게 이제 시장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노이즈를 줄 요인들은 이제 아니라고 하신 거고요. 관세에 무풍지대에 있는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관세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제이니까요. 삼성전자의 이제 반등의 시간이 온 것인가 변화들이 좀 있고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시작한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더 강하네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가요? 뭐 제목을 참 잘 뽑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 관세에 대한 충격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부적인 충격보다 내부적인 모멘텀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도체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약간 전방에 있는 엔비디아의 향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딥시크로 인한 어떤 사업의 변동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는 가장 큰 시각은 우리가 이제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딥시크가 엄청난 임팩트를 시장에 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I 전반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췄다는 거죠.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어떤 각 국가별로라든지 각 기업별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EU에서 AI 관련된 산업군에 300조 연간 향후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는 프랑스에서 한 160조 정도 되는 AI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딥시크 이전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부터 투자해봐야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인식이 있어서 그 글로벌리한 그냥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만 이것을 향유하면서 계속 경쟁하는 그런 체계에서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TSMC가 굉장히 그 말 그대로 그 열매를 아주 달디단 열매를 많이 땄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플레이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경쟁이 과열화되면 그 과열된 경쟁 체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제본스의 역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압도하는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늘어난다. 근데 왜 여기서 삼성전자냐? 지금 보시면 뭐 이 차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빅테크 업체들,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에 이건 좀 약간 지난 그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칩들을 이제 브로드컴에서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만에 관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저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들에게 맞는 GPU라든지 AI 칩을 만들 거고요. 뭐 아까 전 미국에서도 300조 투자한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도 자체적으로 150조, 16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 기업에 맞는 그 해당 기업에 맞는 그 국가별로 국가당 해당하는 그런 국가에서 써야 할 어떤 칩들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칩 수요는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칩에 붙일 수 있는 HBM 수요도 그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겠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의 어떤 흐름을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향으로는 삼성전자가 못 들어간 건 뭐 모든 시장이 좀 다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굴욕적이게도 뭐 이제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모두 기존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다 증설을 다 계획하고 있고 엔비디아 향으로 대부분의 물량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빅테크들의 어떤 향후에 만드는 칩이라든지 각 국가별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나오는 그 해당 빅테크 업체들에서 나오는 칩들의 사양이 HBM이 다 붙어야 되는데 그 HBM 사양이 뭐 지금 하이스펙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HBM3나 뭐 12단, 뭐 8단, 12단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표에도 보셨듯이 이 빅테크 업체들에게 쓰는 각 칩들도 칩에 붙는 칩들도 예상하건대 HBM2E나 HBM3가 사용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HBM2E나 3를 이미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지금 뭐 엔비디아 향으로 대부분의 증설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미들 스펙이나 로우 스펙의 어떤 HBM 칩들이 사실 수요가 없거든요. 아니 공급이 마땅한 공급처가 없거든요. 네. 그 시장을 삼성전자가 올해부터는 잠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딥시크로 인해서 HBM 시장의 이 로우 스펙과 미들 스펙의 어떤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건데 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하이 스펙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좀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한 가지 또 뭐 나중에 또 언급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 서비스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분명히 AI가 들어가 있는 운영 체계를 내놓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아마 컴퓨터 교체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AI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바뀌겠죠. 이렇게 인프라가 다 깔렸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올해 하반기에 촉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레거시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굉장히 좀 좋은 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수혜 폭이 컸습니다. 주제 사실인데 이게 이제 소위 과점 체제나 경쟁 체제로 가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뭐 가장 어쨌든 주목할 종목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에 함께 좀 보아야 할 관심 가질 만한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기존의 레거시 업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HBM 쪽의 종목들이 좀 더 지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워낙 밸류체인이 많다 보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 어떤 반등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제가 이제는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요 밸류체인 말고도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HBM에 붙어 있는 밸류체인과 레거시가 붙어 있는 밸류체인. 뭐 레거시가 붙어 있는 밸류체인은 아마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밸류체인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렇게 긍정적 그 뉴스들이 많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삼성그룹의 금융사들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좀 매도해야 된다. 금산법 때문에.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들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건 어쨌든 단기적인 수급이지 큰 흐름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알려줬고요.
자, 오늘도 어쨌든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늘 주목해볼 히든밸류 종목 알려주십시오. 한미반도체고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과도 이제 앞으로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겠고, 네.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온화에 대한 이슈인데, 그래서 좀 회사 관계자분이랑 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자꾸 너무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향으로 목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계속 많이 그렇게 인지되고 있죠, 작년부터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작년부터 그런 이슈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팩트로만 말씀드리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까지 국내 본도향 매출과 해외 본도향 매출이 6대4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요. 근데 작년 4분기부터 그 매출의 어떤 비중이 역전이 됐죠. 해외로 나가는 비중이 6이 됐고요. 국내 비중이 이제 4가 됩니다. 예. 이제 올해는 아마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향으로 만약에 뭐 이온화가 될지, 그건 물론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결정이 되겠죠. 된다고 해도 한미반도체의 어떤 이런 올해 어떤 매출 성장은 뭐 이렇게 감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연초에 얘기했었던 어떤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매출액 1조 이상을 얘기를 시장에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만약 하이닉스가 이온화가 된다고 해도 해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꿔질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면, 사실 해외로 나가는 장비들이 국내에 파는 장비보다 한 20% 이상 더 같은 장비지만 비싸게 팔거든요. 즉 ASP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뭐 가이던스에서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이온화 이슈가 지금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하이닉스에서도 뭐 또 이번에 또 일단은 이온화 안 된다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또 더 가이던스가 또 올라가겠죠. 그게 된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는 지금 정도가 이렇게 어떤 이온화 이슈로 주가 조정받았을 때가 저로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 제 장표 준비한 거 혹시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론 향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향후에 지금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본토에 70조, 인도에도 하고 있고, 싱가폴, 그리고 싱가폴에도 하고 있고, 대만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그 증설이 팹을 만드는 게 HBM 쓰이지는 않겠지만 한 100K 정도, 그러니까 이 투자금의 반 정도가 HBM 쪽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장비를 넣는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보다 장비를 더 비싸게 사가고 있는 상태고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온화 이슈가 네. 이온화가 더 절실하게 마이크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장비를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HBM4까지도 한미반도체랑 같이 가겠다는 그런 최근에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된다면은 뭐 하이닉스에서 만약에 이온화가 된 걸 가정했을 때 하이닉스에서 약간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ASP가 좋은 마이크론 쪽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그 원가를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 HBM2나 HBM3를 만들었을 때 좋은 장비를 쓰면 뚜루풋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과 양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가격 경쟁력에서 항상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항상 이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이나 3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3E와 8단과 12단을 대응할 수 있는 장비까지 본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의 어떤 장비도 올해 내로는 좀 삼성전자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예. 최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본인의 어떤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없더라도 효율성과 양상성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 제품을 쓰겠다고 이제는 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도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연관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기존대로 17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를 잡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반도체 저점은 6만 9천 원이었고요. 그게 이제 12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지난 몇 차례 언급하셨죠. 그때 이게 제 기억으로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한 8만 원대 초중반이 아니었나 싶고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으니까 오히려 본질은 변한 게 없으니까 분할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 특별히 또 반도체 부분 집중하면서 전략 세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